김코치의 수상스키 이야기, 좋아요, 구독,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코치의 수상스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경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정에 있는 제로프가 또 뭔지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포트 아웃보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차이점이 뭔지, 그 차이점의 기능에 있는 제로프가 뭔지, 또 새로 올해 2020년에 나오는 새 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4강 경기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웃보트와 인보트가 과연 무엇인 차이인지 그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웃보트는 영어로는 아웃보드라고 해서 엔진이 배가 있으면 배 밖에 엔진이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으면 아웃보드라고 하고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배가 있고 모터가 안쪽에 있으면 인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보드라는 걸 그냥 인포트라고 하는 거고요. 아웃보드를 아웃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포트 아웃포트 차이는 일단은 차이점이 일정한 등속을 해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속도로 가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배가 가는 동안에 뒤에서 타시는 분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힘을 쓰고 배를 당기게 되면 배 속도가 빨라졌다가 늦었다 빨라졌다 늦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웃보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게 되지만 인보드는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해 주려고 여러분이 힘을 쓰면 그만큼 배는 더 빨리 가게끔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제로오프라는 기능인데요. 이 제로오프의 기능에 의해서 인보드, 아웃보드 차이는 아웃보드는 땡기면 배가 끌려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힘에 의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인보드는 그걸 계속 등속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땡긴 만큼 배는 땡겨가는 게 바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로오프는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의 크루 기능처럼 내가 원하는 속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인보드의 차이입니다. 웨이크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웃보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웨이크 뒤에 웨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웨이크 모양의 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웨이크가 1번, 2번처럼 웨이크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보드는 이 웨이크가 뒤에 나오는 웨이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로 거의 뭉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보드, 아웃보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수상스키장에 탔을 때 아웃보드는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보드는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이유는 배가 비싸고 아까 같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하나 제가 여기서 한 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보드를 언제 타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인보드를 타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수상스키장에는 아웃보드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투스키도 인보드로 탑니다. 그렇듯이 이게 항상 일정한 속도로 당겨주는 게 굉장히 수상스키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액적인 부담은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인보드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크가 두 개의 웨이크가 나오면서 좀 딱딱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크로싱을 배울 때 조금의 두려움이 생겨요. 하지만은 인보드로 초보분이 배우시면 좀 더 편안하게 웨이크를 넘는 걸 배우기 때문에 크로싱이 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보드를 언제 타는 게 좋느냐는 질문을 만약에 드린다면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힘 세기. 대부분 수상스키는 320이나 350마력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수상스키 선수들도 다 이 정도 마력을 타요. 근데 국내에는 지금 이상하게 고마력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이 고마력이라고 하면 이 마력이 좋은 건 물론 타신 분은 뭐 편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이것도 고마력 같은 거는 사실은 점프스키, 저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종목 중에 점프스키, 순간적인 힘이 많이 필요한 이런 점프 종목 때문에 사실 고마력을 쓰는 거고 저희가 타는 슬라롬 스키에서는 320마력, 350마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몇 분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제로오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로오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해외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로오프는 보트의 속도를 우리가 수면에서 달릴 때 그 보트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GPS, 우리 위성 통신에 있는 그 GPS를 통해서 보트
보트의 속도가 감지되고 그 감지된 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ECM 엔진 컨트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와 연결이 돼 있어 갖고 보트가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트의 속도가 설정해 놓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제로 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로 오프를 우리 경기 코스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누구 힘쓰는 사람이 배를 당겨서 배를 천천히 가고 이 경기 코스를 달려갈 때 배가 속도가 달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똑같은 속도로 배를 끌어가기 때문에 제로 오프 기능은 이 게이트로부터 해서 1번부, 0.5V, 2V 이 구간마다의 타이밍을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려고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로 오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로 오프는 만약에 배에서 타시는 분이 힘을 안 쓰고 배 끌려가는데 그대로 편안하게 배에서 탔다면 이 제로 오프의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단지 말해서 속도가 55km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속도를 변동을 안 주고 뒤에 타시면 편안하게 그냥 이 텐션을 이용해서만 타신다면 제로 오프 기능이 있지만 이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작동을 한다? 내가 배를 힘을 써서 풀을 치거나 뭘 할 때 배의 속도가 변동이 생겼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제로 오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 오프라고 어떤 건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풀 타입에 대해서. 자, 제로 오프는 아까 이 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V 슬라럼일 때 시간 타이밍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땡길 때 그 시간을 계속 일정하게 그 구간마다 시간을 맞추려는 게 제로 오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 슬라럼 V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탈 때도 이 과연 제로 오프가 작동을 하는지 의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로 오프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제로 오프라는 거는 GPS로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해 주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어떤 V슬라럼처럼 각각의 타임을 정확하게 때려주고 하는 거에 보다는 좀 둔할지는 모르겠지만 배는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땡겼으면 배는 다시 땡겨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같이 자유슬람에서 풀타입이 먹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릭 경기로 예를 들면요. 아까 트릭 스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자유슬라럼처럼 그냥 일반적인 대회에서 트릭을 할 때 타입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트릭 선수들도 그 맞는 타입을 설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프가 자유슬라럼에서 되냐 안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입은 작동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브랜드 마지막으로 제가 2020년 신상 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보트는 나티그 회사의 스키나틱 2020입니다. 가운데 패널을 이렇게 내려와서 웨이크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뒤에서 타는 스키어들이 엣지 체인지, 트랜지션 할 때 더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스키나틱에서는 마이크로 투너라는 것이 있어서 배 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양쪽에 있는 트로프, 볼이 채워지면서 그것 또한 또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키나틱은 지금 현재 국제 연맹의 공인정이고요. 선수는 네이트 스미스하고 조엘이 지금 선수입니다. 지금 보이는 패널에서 지금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표시가 계기판에 나오면서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키나틱에서 또한 아까 말했던 마이크 투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 뒤에 나오는 빨간 선이 그 골을 갖다가 채워줘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또 장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스터크래프트의 프로스타를 한번 2020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스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협회 대한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공인정으로서 국내 대회에 있는 협회 대회에서는 마스터크래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같이 마스터크래프트 내부에 저렇게 많은 공간이 좀 더 할애가 돼 있어서 좋고요. 선수로서는 프레디 윈터가 지금 클럽 선수입니다. 다음 보실 보트는 말리부에서 나온 TXI입니다. 리스판스 TXI
2020이고요. 이 모델은 지금 기존의 이제 배보다 더 성능을 좀 보완을 해서 아까 보셨던 나틱과 마스터와 더불어 3대 유명 브랜드로 세계에 많은 기록들을 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보트입니다. 말리부 리스판스 TXI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안에 공간이 좀 넓고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각 3개의 브랜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컬러나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보트를 한번 색깔을 한번 입혀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3개사 제 대표적인 거죠. 나틱, 마스터, 말리부 보트에 대한 신상 보트와 그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웨이크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나틱, 마스터, 말리부의 배 뒤에 웨이크 모양은 일반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배 뒤에 있는 그 선형, 배 선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혜일 선수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해서 그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좀 했고요. 물론 웨이크 모양은 줄 길이와 속도와 따라서 약간 웨이크 모양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틱은 굉장히 펴져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웨이크가 좀 높았던 게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둥그러한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나틱 웨이크 모양이고요. 배 뒤에 배가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웨이크 모양입니다. 자, 마스터는 웨이크가 들어가 있는 이걸 트로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를 TROUGH, 고리라는 뜻인데요. 이 트로프가 약간 조그맣고 위에가 평평한 게 마스터의 웨이크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리부는 자, 가다가 트로프가 좀 넓어요. 그 대신 위로 웨이크가 위 각이 좀 서 있는 게 말리부 모양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이 웨이크 높이로 본다면 사실 기존의 나이티가 좀 높았는데요. 아까 영상에 보듯이 센트럴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에서 웨이크가 눌러서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튜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서 웨이크가 점점 이 골이 작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으로 타시는 분이 뒤에서 웨이크 크로싱을 할 때 좀 편하게 하도록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3개사가 이렇게 좀 웨이크 모양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제로프 같은 속도를 유지해 주려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웨이크 모양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번 시간은 경기정과 그 경기정에 따른 제로프가 뭔지, 또 제로프에 덩달아 2020년 새로 나온 배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3개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그 회사에서 자기가 보트 모델을 하나만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색을 해서 이쁜 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하셔서 인스타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2월 10일까지 올려주신 분 하나에서 제가 선택해서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